자산관리 진행자 이양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골드 싱글족의 3대 함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저축이냐 아니면 평생 현역이냐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위해서요. 자산관리 전문가 차영주 소장님과 실제 골드 싱글인 정혜경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 한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조기 은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듣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은퇴하시는 분, 조기 은퇴하시는 분을 많이 봐서 그런지 실제 현역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희경님이랑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차영주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현역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게 말만큼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현역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장을 유지하는 것과는 좀 다소 다른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니는 직장들은 바뀔 수는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현역을 유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직장이 아닌 일을 중심으로 현역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해서 소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싱글족의 경우 기혼자와는 달리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역을 오랫도록 유지하는 것이 삶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현역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직장의 조기 은퇴가 일상화되고 있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일과 관련된 현역을 유지하는 기간을 늘리는 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1인 기업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안도 함께 알아보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겠죠. 근데 소장님, 네. 좀 말은 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누구나 평생 현역일 수는 없는 게 또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또 좀 좋은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예, 당연히 모두가 평생 현역일 수는 없죠. 모두가 필연적으로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므로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비는 현역에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하겠죠. 소득에서부터 일정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모으고요. 이후에 이렇게 모인 자금을 가지고 그 결국 목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수명이 늘어나는 불확실성이 제일 큰 리스크가 될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노후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축과 연금, 보장성 보험 등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불과 8.7%만이 여유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무려 60.5%가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싱글은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셀프 부양을 해야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오래 사는 위험을 회피해야 할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스스로 감당할 것인지 더욱 미리 생각해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관리하는 노력이 누구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축, 연금, 보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방법을 찾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아니라 싱글족들을 위해서 다양한 저축수단 활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글과 부부가구의 재테크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부가구의 생애별 자산관리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부부가구의 재테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자녀와 배우자의 중점을 두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재테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생애 목적 자금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소득의 50% 이상을 강제적으로 저축을 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축, 투자, 보험, 연금 등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보다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싱글족 재테크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싱글족 재테크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것이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싱글의 경우 특히 주거가 불안정할수록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싱글일수록 노후에는 전세이든 자가이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집이 있으면 나중에 영모기지 등 활용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출 중 주거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서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됩니다. 당장 집을 살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목표를 잡아서 단계별로 다가가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죠. 독립해서 산다면 가급적 안전한 지역과 보안이 잘 된 집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월세이든 전세이든 주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경우에 월 10만 원씩 불입하는 조건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올리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목돈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월 적금에 가입해서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데 따른 공허함을 돈으로 메우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곁들여 건전한 취미 생활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증가하는 1인 가구를 타깃으로 각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생활과 1인 소비 패턴에 맞춘 특화된 카드가 있고요. 간병 서비스 등을 보강한 보장성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 1인 가구를 위해서 뭔가 또 특화된 상품들을 금융기관이 출시한다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관심 가는 것이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어떤 게 또 구체적인 게 있나요? 먼저 보험과 연금 등을 철저히 싱글의 관점에서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자산은 나보다 다른 사람, 즉 배우자 등을 생각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싱글의 경우 이는 자신의 중점을 두고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점이죠. 싱글로 살아가면서 꼭 이것만큼은 해야지 된다 하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싱글의 경우 더욱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죠. 종신보험같이 사망 위주로 구성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감히 정리를 해서 실손 의료비 위주의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약하게 된다면 해약환급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사망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도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자금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영보험사 등의 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연금에 대한 대비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실손의료비 보험도 가입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저도 함께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차영주 소장님과 그리고 골드 싱글이죠 정혜기 형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